네, 전 시간에는 저희 메서드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용어는요,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버로딩. 나중에 저희가 클래스의 상속이라는 거를 공부를 하다 보면 오버라이딩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나와요. 그거랑 헷갈리지 않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버로딩, 우리말로도 특별하게 번역되는 건 없고요. 보통 메서드를 오버로딩한다 라고 얘기하거나 혹은 중복 정의한다, 중복해서 정의한다 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개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파라미터의 개수가 다르거나 파라미터의 타입이 다르면 같은 이름으로 메서드를 만들어도 된다 라고 하는 개념이 메서드의 오버로딩입니다. 저는 이거를 설명을 드릴 때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영어 단어 로드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어떤 뜻인지 아세요? 로드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배나 트럭에 이렇게 짐을 싣는 것을 로딩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배에다가 짐을 실는 거는 선적한다고 얘기를 하고, 트럭에다가 짐을 실는 거는 그냥 짐을 실다 이렇게 얘기하죠. 짐이나 화물들이 이렇게 쌓이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거 생각해 보면 똑같은 모양으로 컨테이너 박스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 게 차근차근 쌓이죠. 그렇죠? 그렇게 그 위로 여러 개 짐들이 그 위로 쌓이는 모습, 그 위로 계속해서 짐들이 쌓이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같은 이름으로 메서드들이 여러 개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여기 오타 있었네요. A가 빠졌어요. A가 빠졌습니다. 오버로드. 요즘은 스타크래프트라고 하는 게임을 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서 오버로드 하면은 잘 모르실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밑에서 메인 메서드 밑에서요, 다음과 같은 메서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public static void로 만들 거고요. say hello라는 메서드를 만들 거예요. 자, 이 메서드를 보시면 우리 println 흉내내서 만드는 거예요. 이 메서드를 보시면 아규먼트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규먼트가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뭐라고만 하고 끝낼 거냐면 안녕하세요 라고 하고 끝낼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메서드고요. 지금 클래스 안쪽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클래스 내부 안쪽에서 새로운 메서드들을 만들고 있어요. 두 번째 메서드는 어떻게 만들 거냐면 public static void까지는 똑같고요. 이름도 똑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이건 에러가 납니다. 두 군데서 에러가 나요. 여기서도 에러가 나고 여기서도 에러가 납니다. 자, 에러 메시지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러 메시지의 내용이 duplicate 메서드. duplicate는 중복된다는 뜻이죠. 메서드가 중복됐다는 뜻이에요. 중복됐다. 아래쪽에 있는 에러 메시지도요. 똑같은 에러 메시지예요. 메서드가 duplicate, 중복됐다. 이러면 안 된다. 해결 방법은 메서드 이름 바꿔라 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메서드 이름을 바꾸지 않고요. 여기에 문자열로요, 이름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선언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선언하는 순간 메서드가 파라미터를 갖고 있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에러 메시지가 사라집니다. 이제 say hello와 두 번째에 있는 say hello는 같은 메서드가 아니에요. 이름은 같지만
하나는 파라미터를 갖지 않고 하나는 파라미터를 갖습니다. 서로 다른 메서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뭐라고 부른다? 메서드 오버로딩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제가 어떻게 출력을 할 거냐면 안녕하세요. 저는 이렇게 하고 여기다 이름 그다음에 옆에다가 입니다 라고 쓸 거예요. 기능 자체는 대단한 기능이 들어가 있는 메서드는 아니에요. 대단한 기능이 들어가 있는 메서드는 아니고 단지 출력문 하나씩만 출력하는 메서드일 뿐입니다. 세 번째 메서드는 다음과 같이 만들어볼게요. public static void 이름은 똑같이 say hello라고 하고요. 이번에는 int 타입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여기서도 say hello가 파라미터를 하나를 갖고요. 세 번째도 say hello가 파라미터를 하나를 가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파라미터가 문자열이고 두 번째는 파라미터가 정수, int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say hello와 세 번째로 만들어진 say hello는 다른 say hello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제가 뭐라고 출력을 할 거냐면 안녕하세요. 제 나이는 하고 출력을 할 거예요. 그렇지? 다 이렇게 출력을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만들 함수는 4개를 만들어 볼게요. public static void 이름은 똑같이 say hello. say hello고요. 스트링 이름. 자, 여러분들 혹시 제가 S 이렇게 했어요. 자, 이거는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이유는요. 얘랑 얘가 같은 메소드예요. 메소드 죄송합니다. 오류 메시지. 오류 메시지의 내용이 아까 우리가 봤었던 오류 메시지의 내용과 똑같아요. 메소드의 이름이 중복된다. 여기서도 메소드의 이름이 중복된다. 그러니까 변수를 선언할 때 변수의 이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변수에 뭐가 중요한 거다? 타입이 중요한 거예요. 위쪽에 있는 say hello는 파라미터가 한 개인데 그 파라미터의 타입이 문자예요. 문자열을 전달받는 say hello라고 하는 메소드. 아래쪽도 마찬가지예요. 아래쪽도 문자열 한 개를 전달받는 say hello. 그럼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변수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변수의 타입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타입이 다르죠. 하나는 스트링, 하나는 int. 타입이 달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int h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이거는 가능하죠. 이건 왜 가능하냐면 세 개의 메서드가 다 달라요. 얘는 문자열 하나를 아규먼트로 갖는 그런 함수, 메서드. 여기는 정수 하나를 아규먼트로 갖는 메서드. 여기는 문자열과 int를 메서드로 갖는 아규먼트로 갖는 메서드.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두 개인 메서드입니다. 파라미터의 개수가 다르죠. 파라미터 개수가 다르죠. 여기까지는 파라미터의 개수가 한 개였는데 여기서부터는 파라미터의 개수가 두 개인 메서드. 그러니까 다른 메서드가 됩니다. 그래서 4개의 메서드를 만들어 봤고요. 4개의 메서드는 전부 다 다른 메서드예요. 전부 다 다른 메서드. 파라미터가 아무것도 없는 메서드, 파라미터가 스트링인 메서드, 파라미터가 int인 메서드, 마지막 메서드는 파라미터가 순서대로 스트링과 int인 메서드예요.
순서대로. 여기서 기능을 만들어야 되겠군요. 여기서는 세 줄로 출력을 할게요. 안녕하세요. 내용 자체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저는 네임 이고요. 마지막으로 나이는 이런 정도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거를 보여드리는 목적은 뭐 때문이냐면 마치 프린트 ln이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것 같지만 프린트 ln이 JDK를 만든 자바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든 사람이 전부 다 어떻게 만들었을 거다? 다른 메서드로 만들었을 거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걸 만든 거예요. 기능은 say 여기서 제가 만든 4개의 say hello는 전부 다 인사를 한다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인사를 한다라고 하는 기능인데 아규먼트를 주지 않았을 때는 그냥 인사하고 끝내는 거고요. 문자를 줬을 때는 인사를 하면서 이름까지 소개를 하는 인사가 되는 거고요. 정수를 줬을 때는 그 정수가 나이로 인식돼서 동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과 정수를 줬을 때는 문자열은 이름으로 인식되고 인트는 나이로 인식돼서 어떤 기능을 하는 그런 메서드다라고 합니다. 마치 프린트 ln이 아무것도 넘기지 않았을 때는 줄바꿈, 숫자를 넘겼을 때는 숫자 출력, 문자를 넘겼을 때는 문자 출력, 문자열을 넘겼을 때는 문자열을 한 줄에 출력해주는 기능이었던 것처럼 각각 다른 기능을 하는 메서드를 어떻게 같은 이름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호출하는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호출하시면 돼요. say hello라고 했더니 몇 개가 보여요. 컨트롤 스페이스까지 해보세요. say hello라고 컨트롤 스페이스를 하시면 몇 개가 보이는 거예요. 4개가 보이는 거예요. 아규먼트를 전달하지 않는 메서드, int를 전달하는 메서드, 스트링을 전달하는 메서드, 스트링과 int를 순서대로 전달하는 메서드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호출을 하죠. 자, 이렇게 호출을 했어요. 이렇게 호출하게 되면 자바 런타임은요. say hello라고 하는 걸 어떻게 찾아가냐 하면 아규먼트를 보고 찾아가요. 죄송합니다. 메서드를 호출하는 곳에서 아무것도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메서드의 타입을 보는 거예요. 이런 거 모양을 보고서요. 메서드의 모양을 보고서 아규먼트가 없는 거는 얘구나 라고 하고서 아까 거기에서 여기로 오는 거예요. 메인에서 여기가 메인이죠. 메인입니다. 메인에서 메서드를 호출할 때 이름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름은 하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거는 아규먼트를 전달하지 않았다. 값을 전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4가지 가능성 중에서 1번, 2번, 3번 밑에 하나 더 있죠. 4번이라고 하는 이 4가지 가능성 중에서 누구를 찾아가냐면 아규먼트 없는 거. 아규먼트 없는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바 런타임은 어떤 메서드로 가야 될지를 알아요. 어떤 메서드로 가야 될지를 아니까 거기를 실행할 수가 있어요. 실행이 끝나고 나면 메서드를 호출해 준 곳으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항상 그래. 그러고 나면 이제 메인이 끝나니까 전체 프로그램이 종료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실행 한번 해볼까요? 네. Run as Java Application. 네. 안녕하세요 하고 끝났어요. 안녕하세요라고 끝났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를 say hello 라고 하면서
여기다가 문자열로 오쌤이라고 했어요. 이번에는 이렇게 호출을 한 거죠. 이렇게 호출하면 자바 런타임이 어떻게 찾느냐 하면 이름이 같은 게 4개가 있구나 라는 걸 알아요. 그 다음에 오쌤 문자열이 전달이 됐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열을 전달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는 문자열 전달할 수가 없죠.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는 오쌤이라고 하는 이 아규먼트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실행하는 거고 실행이 끝났을 때는 이 자리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say hello에서는 인사를 하고 저는 오쌤입니다 라고 하는 이름까지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호출을 했어요. 이렇게 호출하게 되면 자바 런타임이 보기에 say hello인데 정수가 왔어요. 정수를 여기로 전달할 수가 없어요. 정수를 문자열에다 저장할 수 없어요. 정수를 int에는 저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int. 그래서 자바 런타임이 say hello를 세 번째에 있는 say hello를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쪽에 있는 코드 블록을 실행을 하고요. 코드 블록의 실행이 끝나면 다시 이 자리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시겠죠? 여기서는 안녕하세요. 저는 16살입니다 하고 얘기하고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보면 이번에는 문자열도 넘기고 숫자도 넘기는 거예요. 앞에는 문자열, 뒤에는 int. 그러면 요렇게 세 줄을 출력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 마지막에서 호출한 say hello는 오쌤이라고 하는 문자열과 16이라고 하는 int를 메서드한테 전달할 수 있어요. 두 개의 값을 메서드한테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전달받은 값을 저장하는 변수가 없어요. 얘는 하나밖에 저장을 못해요. 얘도 하나밖에 저장을 못해요. 얘는 두 개를 저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개를 저장하고 앞에 거는 문자열이 맞고요. 그리고 뒤에 거는 int가 맞아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있는 say hello는 요 say hello를 호출하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호출한 내용은 여기에서 실행된 내용은 안녕하세요. 저는 오쌤이고요. 나이는 16입니다. 라고 구라를 치고 있는 거예요. 네. 됐죠? 네. 어렵지 않으시죠? 네. 자, 제가 리턴 타임만 다른 경우에는 같은 이름으로 메서드를 선언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메서드를 호출하면 어떻게 찾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아규먼트를 보고 찾아가는 거예요. 리턴 타입을 보고서 찾아가는 게 아니라 아규먼트를 보고서 찾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메서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public static 이거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say void라고 하지 말고 int라고 해볼게요. int say hello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return 무조건 1 이렇게 해볼게요. 완전히 다른 문장이죠. 응? 이거는 프린트하고 끝나는 그런 메서드고 여기는 1이라고 하는 숫자를 무조건 리턴하는 메서드란 말이에요. 자, 메서드를 호출하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메서드를 호출하는 입장에서는 갔다가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돌아오기 전까지는 얘 리턴 타입이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메서드를 호출하는 곳에서는 내가 무슨 메서드를 호출할 것이고 그 메서드한테 무슨 값을 전달할지가 중요한 거지, 되돌아올 때 무슨 값이 되돌아올 거냐 그건 나중 문제란 말이에요. 자바 런타임이 얘를 부를까 이게 되게 고민스러운 거예요. 여기 지금 아규먼트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도대체 얘를 불러야 될지가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버로드가 안 됩니다. 얘는. 그래서 반드시 같은 이름으로 메서드를 만들려면, 즉 오버로딩을 하려면 파라미터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파라미터의 타입이 다르거나 지금처럼 파라미터의 타입이 다르거나 파라미터의 개수 자체가 완전히 달라버립니다. 그렇게 돼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코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고요. 되셨죠? 그래서 왜 이게 안 되는 건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렸고 그 다음에 이거는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public static void say hello int라고 쓰고 string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거는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에러 안 나죠? 그렇죠? 자, 이것도 똑같은 원칙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오버로딩, 같은 이름으로 메서드를 만드는 게 가능했던 이유가 타입이 다른 거예요. 첫 번째 변수의 타입이 얘는 int고 얘는 첫 번째 변수의 타입이 스트링인 거예요. 그리고 얘는 두 번째 변수의 타입이 스트링인 거고 얘는 두 번째 타입의 변수가 int인 거예요. 변수의 타입이 다르니까 가능한 거죠. 즉 메인에서 호출을 할 때 say hello 뭐 문자열 숫자 이렇게 준 것과 say hello 숫자 문자열 이렇게 주면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호출하는 녀석은 앞에가 문자열, 첫 번째가 문자열, 두 번째가 int. 그래서 두 번째를 얘를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요. 밑에 있는 say hello는 얘가 int. 그리고 두 번째는 string. 그러니까 얘를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요렇게는 가능합니다. 요렇게는. 순서가 달라진다는 얘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선언된 타입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요거를 설명드린 이유도 이런 거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드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뭐 여기 구현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구현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버로딩 질문 있으신가요? 네, 오버로딩 질문 없으시죠? 그러면 이제 그 개념적인 우리가 메서드에서 개념으로 기억하고 계셔야 할 개념들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1번에서 메서드라고 하는 용어 설명드렸고, 물론 아직 수식어는 조금 남아 있어요. 리턴 타입이라고 하는 용어 설명드렸고, 메서드 이름, 파라미터, 그리고 아규먼트 이런 용어들 설명드렸고요. 리턴 타입 이런 거 설명드렸고, 오버로딩까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메서드에서 필요한 개념들은 용어들은 거의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연습을 해볼게요. 연습을. 네.
src 밑에서요. 오른쪽 클릭하시고 패키지를 새로 하나 만들게요. 5번째 패키지가 될 것 같습니다. as.java. 메서드 5번.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new 패키지 밑에서 클래스를 만드시면 되고요. 메서드 메인 5번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메인 메서드가 있으면 좋겠죠. 클래스 이름은 메서드 메인 5번. 속해 있는 패키지는 메서드 5번 패키지고요. 미리 만들어둬야 될 메서드는 메인 메서드 하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피니시 하시면 되고요. 무엇을 만들고 싶냐면 이런 거를 하고 싶어요. 메서드를 만드시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자, 코드에서 정수 배열을 가지고 있어요. 시험 점수라고 할게요. 그냥 강제로 저장할게요. 뭐 10점, 20점, 100점, 그 다음에 뭐 90점 이렇게 할까요? 80점 이렇게 할게요. 총점 얼마, 세 과목의 총점 얼마일까요? 300점. 그죠? 아, 5과목. 죄송합니다. 5과목의 총점은 300점이에요, 지금. 그죠? 10점, 20점, 100점, 90점, 80점. 제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고. 자, 그 다음에 scores. 아, 죄송합니다. 인트 토탈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sum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했어요. 여기에다 scores를 넘겼어요. 그리고 여기서 출력을 해요. 총점은 얼마입니다. 라고 출력을 해요. 그게 토탈이에요. 무슨 기능인지 아시겠죠? 이 메인 메서드는요, 굉장히 단순한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어떤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이냐면 5과목의 시험 점수를 저장하고 있는 int 배열이 있어요. 그 int 배열을 어떤 함수에 아규먼트로 전달을 했어요. 정수 5개를 저장하는 배열이 있어요. 정수 배열을 sum이라고 하는 메서드에 sum 메서드 아규먼트로 전달을 했어요. 전달하면서 sum 메서드를 호출을 했죠. sum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할 때 정수 배열을 아규먼트로 값으로 전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sum은 무엇을 리턴해야 되냐면 그 정수 배열에 있는 총점을 리턴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총점을 출력을 했을 때 여기서 300이라고 출력을 해야 돼요. sum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작성해 보세요. 어디에서 작성을 해야 될지 까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자, 뭘 하려는 건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정수 5개를 저장하는 배열이지만 10개짜리 배열이든 20개짜리 배열이든 몇 개짜리 배열이든 상관없이 동작할 수 있도록 sum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네, 어떻게 시간 좀 더 드릴까요? 아니면 같이 해볼까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를 만드실 때는 클래스 안에서 하시면 됩니다. 클래스 안쪽에서. 그리고 어디에서? 메인 바깥에서. 그러니까 요 중간에 메서드를 만들 때는 여기서 만드시면 돼요. 물론 메인보다 위쪽에서 만들어도 돼요. 메인보다 먼저 만드셔도 되고 메인보다 나중에 만드셔도 돼요. 뭐라고 어디다 만들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클래스 안쪽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른 메서드 바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메서드 안에서 메서드를 만들 수는 없다. 이것만 지켜주시면 돼요. 자, 그것만 지켜주시면 되고요. 메서드를 만드실 때 오늘까지는 무조건 퍼블릭 스태틱을 붙일 거예요. 근데 내일부터는 퍼블릭은 붙일 건데 스태틱은 안 붙일 거예요. 어떤 경우에 스태틱을 붙여야 되는지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보시면 리턴 타입이 메서드를 만드실 때 여기 리턴 타입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메서드 이름이 있어야 되고요. 괄호를 한 다음에 파라미터 선언이 있어야 돼요. 파라미터 선언은 아규먼트가 하나면 파라미터를 한 개를 선언하고 아규먼트가 두 개면 파라미터를 두 개를 선언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능은 중괄호를 하셔가지고 기능을 만드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sum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메서드를 만들어 주시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돼야 되죠. 자, 그러면 일단 메서드 이름 뭐가 돼야 될까요? sum이 돼야 됩니다. 딴 게 되면 안 돼요. sum이에요, sum. 그죠? 자, 리턴 타입은 무슨 타입이 돼야 될까요? 무슨 타입이 돼야 될까요? int. 왜 int인가 생각을 해볼까요? 메서드를 호출해서 여기로 갔어요. 끝난 다음에 이 자리로 왔어요. 그 결과를 무슨 타입에 저장하고 있어요? int 타입에 저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메서드는 반드시 무엇을 리턴해야 돼요? 메서드는 반드시 정수 하나를 리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수 하나를. 이해되시죠? 그게 뭐 1을 리턴하든 2를 리턴하든 3을 리턴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메서드는 정수를 리턴하는 메서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다가. sum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int를 리턴할 거다. 이거를 선언을 해주시면. 여기까지는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그 다음에 sum으로 여기는 이제 파라미터 선언이 있어야 돼요. 파라미터 선언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sum을 호출하는 곳을 보셔야 돼요. 호출하는 곳. sum을 호출할 때 scores를 보냈죠. scores라고 하는 값을 함수한테 보냈단 말이에요. sum이라고 하는 메서드한테 보냈단 말이에요. 그죠? scores는 타입이 뭐예요? 얘가 scores잖아요. 얘는 타입이 뭐예요? int 배열. int 배열이죠. 배열. int 여러 개를 저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 선언할 때 뭐라고 하셔야 돼요? int 배열이라고 하셔야 돼요. 우리 메인 보면 스트링 옆에 괄호 2개 있었잖아요. 스트링 배열이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게 아그스가 스트링들의 배열이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int 배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타입을 써주시고요. 옆에다가 변수 이름 만들어 주시면 돼요. 변수 이름은 원하시는 대로 만드시면 돼요. 아그스라고 쓰시거나 뭐 파람즈라고 쓰시거나 넘버스라고 쓰시거나 심지어 스콜즈라고 쓰셔도 돼요. 다 가능해요. 이건 뭐니까? 지역 변수니까. 어디서 사용되는?
이 블록 안에서만 사용되고 자동으로 없어져 버리는 지역 변수니까 그 변수 이름은 뭐라고 쓰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이 자바를 만드신 분은 여기를 왜 아그스라고 했을까요? 아규먼츠 줄여가지고 아그스라고 쓴 거예요. 보통 이 자리에 많이 쓰는 게 아그스 혹은 파라미터들, 파람즈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보통은. 근데 저는 이렇게 쓰려고요. 숫자들. 뭐라고 하든 상관없겠죠. 자, 이제 이 안에서 기능만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리턴할 거는 int 변수 sum이라고 하셔도 돼요. 메서드 이름하고 얘하고 똑같이 만드셔도 상관없어요. 왜? 메서드 이름하고 지역 변수 이름하고는 다른 거니까. 근데 또 헷갈리면 또 안 좋잖아요. 하필이면 sum이라고 만들어 버려가지고 토탈이라고 하죠.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메서드 이름하고 변수 이름하고는 같아도 상관없어요. 호출하는 쪽 입장에서 보면 호출하는 쪽 입장과 호출을 받는 그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코어스를 메서드한테 넘겼어요. 스코어스는 뭐예요? 이 녀석들이에요. 이 녀석들. 그죠? 그러면 이 함수 내부에서는 numbers라고 하는 변수가 뭐가 되는 거예요? 10, 20, 100, 90, 80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얘네들을 가지고서 토탈 값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얘네들을 가지고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호출 대꾸 넘버스라고 하는 변수에 얘네들이 왔다라는 것까지는 아시겠죠? 쟤네들을 가지고서 토탈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건데 그거는 우리가 연습했잖아요. int x라고 할까요? 어디에 있는? 넘버스에 있는. 얘 지역 변수란 말이에요. 지역 변수. 넘버스에 있는 값을 하나씩 꺼내면서 즉 처음에는 10을 꺼내고 그 꺼낸 10을 어디다가 저장을 해요? 토탈에다가 x를 저장을 해요. 더하기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다시 올라가서 두 번째 값을 꺼내요. 두 번째 값을 꺼내서 토탈에다가 또 더해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 값을 꺼내서 토탈에다 더해요. 그 다음에는 네 번째 값, 다섯 번째 값.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토탈에는 이 배열 안에 있는 모든 값들이 다 더해졌겠죠. 마지막으로 무슨 일을 하면 될까요?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은 리턴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토탈 값을. 이게 우리가 만들고 싶은 함수인 거예요. 그럼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 보시려면 실행만 하시면 돼요. run as java application. 총점 300점 하고 나왔죠. 점수 하나만 바꿀까요? 여기를 81점? 그러면 총점 얼마가 돼야 돼요? 301점이 돼야 되겠죠. 301점. run as java application. 301점. 계산 잘 되죠. 그렇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sum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을 했어요. 호출할 때 scores를 sum이라고 하는 메서드한테 전달을 했어요. 몇 가지는 아시겠죠? sum에 저장되어 있는 거는 배열, int 배열이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int 배열이 누구한테 저장이 되는 거예요? numbers한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메서드를 만들어 주실 때 변수 선언을 int 배열이라고 변수 선언을 해주셔야 됩니다. 함수를 호출하는 곳에서 전달해주는 값이 전달해주는 아규먼트가 int 배열이었기 때문에 그 전달받은 int 배열을 저장하기 위한 변수도 int 배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요 변수의 타입을 보시면서
메서드를 만드실 때 변수 선언할 때 그 타입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안에 있는 기능은 원하는 기능을 만드시는 거예요. 원하는 기능. 여기서는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임시 변수가 하나가 있어요. 임시 변수가 하나가 있는데 그 임시 변수에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넘버스에서 넘버스는 얘란 말이에요. 파라미터란 말이에요. 파라미터. 파라미터란 얘기는 결국 뭐냐면 여기 있는 값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값들. 첫 번째 값이 10이죠. 그럼 0 더하기 10.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값이죠. 더하기. 여기에다가 더하기 20. 그 다음에 세 번째 값이죠. 여기다 더하기 100. 이런 식으로 더하기를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토탈이 다 끝났겠죠? 그 값을 리턴한 거예요. 리턴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자리로 되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숫자가 되돌아온 거예요. 숫자가 되돌아왔으면 무슨 일을 이 자리에 이 코드가 없어지고요. 이 코드가 없어지고 이 코드 대신에 뭐가 오는 거예요? 숫자가 그대로 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숫자가 어디에 저장이 된다? 여기 있는 토탈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주의하실 거, 이 토탈하고 이 토탈은 서로 다른 겁니다. 응? 여기 있는 토탈은 요 안에서만 이용되는 거예요. 메인이 끝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있는 토탈은. 여기 있는 토탈도 마찬가지예요. 리턴하고 나면 그냥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와 얘는 같은 변수가 아니에요. 제가 지역 변수는 뭐라 그랬어요? 지역 변수는 선언된 위치에서부터 어디까지만 딱 자기가 속해 있는 블럭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변수라고 말씀드렸어요. 단지 리턴이 되면 이 자리에 그 값 자체가 오는 거예요. 값이. 그리고는 여기서는 언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메모리에 토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메모리 공간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대신에 메인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는 토탈이라고 하는 변수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출력을 하는 거죠. 이 코드는 정수가 꼭 5개가 아니어도 돼요. 정수가 하나 더 있어도 돼요. 그러면 301점에서 100점이 됐으니까 401점이 돼야 되겠죠. 401점. 계산 잘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이 코드는 5개짜리 배열이든 10개짜리 배열이든 뭐 20개짜리 배열이든 원소의 개수에 상관없이 동작할 수 있는 코드로 만들어 준 거예요. 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드렸었던 과제, 오늘 오전에 했었던 그 과제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메소드로 만드실 수 있으시겠죠? 그건 이따가 해보도록 할게요. 질문 있으세요?